비탈리티는 천재예요. 네. 근데 공부가 좀 덜 된 천재예요. 다음 분장도 비탈릭이 미는 개념인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어요.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제 주머니 한 이더리움 한 10,000개 있을 거예요. 10,000개 있을 거예요. 10,000개. 그러니까 저는 이더리움을 좋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네. 네. 향후에 그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그 오태민 저자님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이너의 어떤 대표 주자, 약간 이런 어떤 내러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열려있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멀티체인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더리움이요? 네. 비탈릭 뷰테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하고 비슷해요. 네. 비탈릭 뷰테리는 천재예요. 네. 근데 공부가 좀 덜 된 천재예요. 그래서 좀 세상에 좀 더 익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나온 거지. 근데 그만큼 천재니까. 네. 17살 때 우리는 수학 정석 풀고 있었을 때 비트코인 발견해가지고 비트코인 매거진 만든 친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천재긴 하죠. 네. 근데 비탈릭이 바라보는 블록체인하고 제가 바라보는 블록체인이 되게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단지 돈으로 본 게 아니라 이걸 등기소로 본 거거든요. 세계 최고의 등기소. 인류가 꿈꿨던. 뭔가를 기록하면 안 없어져. 아, 그렇죠. 이것이 가져오는 혁신이 이제 메타버스랑 연결하면 막 상당히 무한한 거거든요. 신원 인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원 인증이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네. 비탈릭도 SBT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띄우죠. 그렇죠.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고 해요. 네. 비탈릭이 잘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맞아요. 선수, 얘 천재성이 가장 뛰어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2017년도 붐의 근원이 아이쇼라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 다음 2020년도 붐의 근원이 NFT하고 디파이였잖아요. 네. 이거 전부 비탈릭이 미는 개념들인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분장도 비탈릭이 미는 개념인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빨리 빠져나오시면 되죠. 왜냐면 비탈릭이, 지미송도 일리가 있는 게 비탈릭이 밀었던 개념치고 지속된 게 하나도 없어. 아,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반짝이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행 선도해, 이 친구가. 근데. 네.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또 지켜봐야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단기적인 이슈. 그러니까 이번 다음 분장의 키워드는 비탈릭을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거. 저도 패턴을 보고 아이씨 비탈릭 패턴 보고 깨달았는데 그 소울바운드 토큰하고 이것도 저랑 2014년대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소울바운드 토큰 신원 인증 그리고 이제 예측 시장 스포츠 토토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설 도박장인데 이걸 멋있게 또 비탈릭이 말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멋있게 그 사설 도박장이라고 안 하고 그 예측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네. 비탈릭이 2014년대 한국에 처음으로 왔어요. 그때 킨텍스에서 그 자기 스마트폰 출에 강연할 때 저도 강사였어요. 저는 자금 세탁 가지고 강의를 했고 저를 1세대 비트코이너라고 부르는 것보다 이제 제가 웃었던 게 저를 비트코인 시조새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시조새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글로벌하게도 많이 안 늦어요. 비슷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비탈릭의 강연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비탈릭 강연을 듣고 이들을 무시했죠. 왜냐면 비탈릭이 스마트 콘트랙을 얘기하는데 스마트 콘트랙이 이것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좋은 거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아까 실력과 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는 얘기일 수 근데 있습니다. 비탈릭 그 당시에 와가지고 저를 설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떠들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이 좀 더 컸을 수밖에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떠든다는 면에서 이더리움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더리움은 지미송 말대로 C코인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 비탈릭을 그렇게 19살짜리가 인문학 공부 안 하고 불가능한 이야기를 막 떠드네? 라고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제 주머니 한 이더리움 한 10,000개 있을 거예요. 10,000개는. 와, 네. 진짜. 그때 몇천 원도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싼 이더리움을. 근데 제가 제 제자들도 사는 걸 말렸어요. 근데 그 제 제자는 비탈릭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내 말 안 들어서 성공했어. 지금 우리 한국 이더리움 총괄이 제 제자예요. 아, 정말요? 제가 시조새예요. 야, 진짜 저자님 덕분에 되게 인생 성공했네요. 야. 그러니까 요새는 제 전화 씻고 그래요. 근데 바쁘셔. 총괄이가. 근데 애들은 또 감각적인 거죠. 멋있어 보이고 뭔가 꿈이 있잖아. 아, 그렇죠. 뭔가 좀 좋고. 다른 느낌의 그렇죠. 신선한 그런 거. 그러니까 유행을 주도하는데 이더리움을 그렇게 도덕적으로 볼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비트코인의 레이어 2 해가지고 오디널스 올리고 막 여기도 그렇죠. 원숭이 올라갔잖아요. 네. 비트코인 세계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워낙에 철학들이 부재하니까 논쟁을 안 하는데
미국 비트코인을 사서 이게 빵 붙었어요. 빵. 아, 이게 올바른 거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냐? 왜냐하면 원래 코아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되게 귀하게 여겨서 그렇죠. 이거 전송 말고는 다 닫아버렸어 수도꼭지를. 원래는 32메가바이트였어요. 아, 그렇죠. 그걸 1메가로 바꾸고 1메가를 2메가로 트는 거 가지고 내전하고 난리가 나고 가격 다 떨어뜨리고 망개씩 집어던지고 그랬다는 그걸 내가 겪었잖아요. 그 겨울을. 그렇죠. 비참했다고요 그때. 그 정도 사생결단을 싸울 생각을 하고 싸워야지. 미국의 엄청난 세월을 그럼요. 미국의 비트코인 맥시들은 이렇게 사생결단해요. 왜냐면 비도 많으니까. 근데 한국은 뒤에서 막 얼굴도 안 가리고 욕하고 막. 그러니까요. 아무나 저격하고 이건 아니야. 근데 재밌죠.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비트코인도 그런 아직도 코어들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이런 애들한테 휘둘리는 걸 더 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레이어 올려서 활용성 높여야 된다. 해보자. 원래 프로젝트가 있어. 마스터 비트코인이라고. 근데 그게 옴니 레어로 바뀌었죠. 네. 그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비탈릭이에요. 근데 그 너무 이제 거버넌스 코인 체인의 이제 그 유연성을 너무 안 주니까 그냥 일체형으로 이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제의 실패를 제가 인정을 하고 나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틀렸더라도 다른 의미의 존재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무시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엄청난 손실을 본 거죠. 저는 그때 이미 비트코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비탈릭이 저를 약간만 설득했어도 진짜 10,000개가 있다니까요. 야, 진짜. 그럼 저희 못 뵙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죠. 지미송 레벨이죠, 제가. 저는 이제 지미송 못 만나잖아요. 이제 지미송 저를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새로운 생태계잖아요. 네. 여기에 이런 갑론을박이 막 있어요. 근데 섣불리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진리고 길이다라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네요. 진짜 맞는 말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묘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직관적으로 선택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를 갖다 붙여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물린 코인을 옹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싸나없게 되고. 그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비트코인을 진짜 철학에 동의했고 좋아해서 맥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비트코인에 물렸는데 자꾸 다른 알트코인 얘기하기 짜증나니까 그 사람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인지를 본인의 마음을 한번 닦아보세요. 냉정하게. 제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2017년까지 이더리움 망하길 바랬어요. 근데 2017년에 제 제자가, 지금 이더리움 총괄하는 제 제자가 저한테 친절히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이더리움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 내가 고민해볼게.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고민했어요. 와. 이런 면에서 저는 또 진지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쓰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고민을 한 달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더리움 안 없어져. 이더리움은 도박에 최적화되어 있는 되게 우수한 플랫폼이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제가 맞았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의 흐름이랑 완전히 떨어지는, 와. 그러니까 저는 이더리움을 좋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네. 근데 비탈릭 부테린도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앞서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탈릭 부테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비탈릭 부테린 책이 나왔는데 그거 아세요? 그 책에 각주가 거의 없다는 거. 한국의 어떤 지식인도 그 문제를 안 삼어. 왜냐하면 주류 지식인들이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안 읽어. 그리고 그런 세계의 젊은 친구들은 그런 문화를 몰라. 제 책에 각주 미주 이거요. 이거 안 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왜냐면 이 책에 100% 제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80%가 남의 아이디어고 제 아이디어 20%밖에 없어요. 근데 20%의 자기 아이디어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20%의 나의 아이디어를 내가 손상을 안 하려면 80%의 남의 아이디어를 성실하게 달아야 되는 게 원리거든요. 맞아요. 이 비탈이 이게 각주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는 내가 진짜 19살 때 봤을 때도 뭔가 나한테 이게 걸림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걸로 투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비탈릭의 논문을 많이 받고 돈 많이 받았어요. 뛰어난 또 이 필력 갖고 있어요. 맞아요. 원래부터 이제 글 쓰는 걸 또 오히려 먼저 시작을 했던 사람이고 원래 또 컴퓨터 공학 전공한 엔지니어이기도 하지만 글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양자 컴퓨터 이슈 같은 거 다 그 친구가 문제 제기한 거예요. 진짜 좀 19살 때가 이게 우리 레벨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요. 근데 비트 맥스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비탈 살펴보면 내가 와 가소로 와가지고 너는 17살 때 뭐 했냐 물어보고 싶어. 근데 한편으로는 각주가 하나도 없는 책을 막 신주단지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지식사회는 왜 이래 도대체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좀 균형 잡힌 시각. 제가 지혜 족보라고 책을 썼거든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 책. 네. 지혜 족보. 왜냐하면 제가 이 족보라는 말을 좋아해서 쓴 게 아니고 책입니다. 네.
학자들은 주소라는 말을 써요. 네. 그래도 이제 속어지만 학자들이 쓰는 용어지만 근데 자기의 사고의 주소가 없으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학자들 세계에서는. 근데 비트코인은 우리가 아는 건 알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엄청난 그 지식의 그 추적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주소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대중적으로 족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비탈릭은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천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족보가 필요 없는 거지. 그 제가 영상에서 하이젤베르그 얘기를 했어요. 하이젤베르그라는 그 천재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27살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불확실성의 정리로. 그분이 쓴 그 책을 한 대목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 나옵니다. 과학에서의 혁신은 전통에 대한 고수에서 나온다. 동양에서 옹고지신이라고 똑같잖아요. 야, 네. 내가 처음부터 혁신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혁신한 과학치고 제대로 된 혁신을 한 적이 없다. 기존의 이론을 설명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론을 바꾸는 거거든요. 과감한 상상력으로. 그쵸. 와, 맞는 말씀이네요. 그죠? 진짜. 그럼 비탈릭의 생각이 아무리 새로워도 제가 보면 다 주소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요. 왜냐면 내가 옛날에 도서관에 처박혀서 읽었던 책들이거든요. 비탈릭이 관심 있는 비탈릭이 이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비탈릭은 비트코인 딱 발견하고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딱 한 거예요. 맞아요. 제가 21살 때 인터넷을 딱 보고 인터넷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외국 아티클들을 딱 탈중앙화되는 걸 딱 읽고 저도 똑같은 생활에서 제가 여백의 질서라는 책을 대학교 3학년 때 씁니다. 그 책 보면 지금 보면 쪽팔려서 못 보는데 책에서 못 보는데 완전 이상주의로 떡칠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인터넷도 그 담론이 있었어요. 탈중앙화가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잠복돼 있었던 거죠. 제가 비트코인을 논문을 보고 빠져들어서 3주 만에 깨달았던 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대학 때 했던 공부였었던 거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제가 잘 들었을 때 비탈릭 부테린이 진짜 한 발짝만 더 갔으면은 그때 이더리움을 갖다 받아들이셨어요. 10,000개. 이더리움 10,000개면은 진짜 한국에서 못 뵙습니다. 그 당시 이더리움 10,000개 사는데 한 100만 원이면 됐을걸요? 와. 한 500만 원 정도 들었겠다. 500만 그때 하나도 안 사신 건가요? 아니면 그때? 하나도 안 샀어요. 2018년까지 언터처블 했어요. 안 건드렸어요. 제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 제자 덕분에 고민을 했고, 내 욕심이구나. 내가 이더리움 망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웠구나. 라고 반성을 하고 대체한 답을 한 다음에 2018년도에 너무 떨어졌더라고, 이더리움이. 네, 그쵸.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털어서 샀죠. 근데 지금 보면 비트코인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3-4배 올랐나? 많이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더리움은 10배 넘어요. 와. 여러분들 지식을 다룰 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건 겸양하고 다른 게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을 때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고집 피운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더리움 10,000개가 안 들어와, 이더리움 10,000개가. 내가 2016년도쯤에 깨달았으면, 10,000개는 아니도 1,000개는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갑자기 약간 뜬금없는 질문인데, 지금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이더리움이 더 많이 이제 올랐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대답 안 하셔도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향후에 그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이더리움이 넘지 못하는 비트코인의 특징이 있죠. 우리 모두가 비트코인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리더가 없잖아요. 그쵸. 리더가 없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네. 이것이 주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쵸. 근데 이더리움은 리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너무 유명하고. 그렇죠. 근데 그 리더가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리더들은 자기가 슈킹하려고 하는데 비탈릭은 뭐 그럴 의도는 없어 보이죠. 검증이 됐고. 굉장히 좀 순수한 느낌도 있고 또 나름의. 그걸 사회학에서 선한 그 독재자라고 합니다. 선한 독재자. 맞네요. 베네빌런트 딕테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선한 독재자가 있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이더리안들은 반대예요. 비탈릭이 무슨 독재자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말을 그렇게 곡해할 필요는 없고, 선한 리더가 있는 거. 리더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좋은 점이 있어요. 되게 유연하고 마케팅도 잘하고 그다음에 공공재가 있으니까 그걸 써요. 자기네 생태계를 위해서. 그렇죠. 로비도야 로비도. 근데 비트코인에서 로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현실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현실에서는 과연 이런 유연하고 리더가 있는 시스템만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이게 더 내비게이션을 잘해서 더 성공적일 건지. 그러면 지금까지 이 비트코인이 강건했으니까 리더가 없는 비트코인이 이 모든 역경을 뚫고 웅장하게 또 막 할 건지. 그렇죠. 사실 그거는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은 내용이죠. 두 개가 이렇게 다르다. 둘이 확실히 다르고 보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갈등도 심하지만 또 둘 다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으시죠. 사실은. 그렇죠. 그걸 멀티 체이너라 그래요. 멀티 체이너. 저가 이제 멀티 체이너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이너라고 알고 계시는데 비트코이너가 아니라 멀티체이너라고. 제가 파문당했어요. 비트코인 맥시였는데 자칭.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비트코인 맥시는 몇 년 전까지 저 혼자였거든요. 활동하는 사람으로는. 근데 비트코인 맥시라는 그룹이 생겼는데 젊은 친구들이고 익명이고 제 얼굴 몰라요. 근데 저를 제일 싫어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그래서 거기서 파문을 당해서 이제 제가 비트코인 맥시나 비트코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내가 선언했어요. 난 안 한댄다. 난 멀티 채널 한다.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를. 근데 책은 계속 비트코인 박은 책을 계속 쓰죠.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짜 이 복잡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갖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과 뭐 지정학을 비롯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오태민 저자님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분이 저는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뭐 재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저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닐 텐데요. 근데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들을 본인이 알고 계시는 그 지식들을 또 다시 계속해서 해석을 해서 전혀 새로운 얘기들을 계속 꺼내주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많은 국가기관에서도 뭐 변호사들도 뭔가 중요한 어떤 이 정책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마 저자님을 좀 찾으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슈, CBDC 얘기를 하면서 좀 한번 저희 이걸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